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12월 달엔 또 어떤 기사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생보사도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금융위에서 규제 혁신회의를 거쳐서 이 141 라이선스, 141 전속주의라는 제도를 좀 개선하는 거죠. 이걸 전면적으로 당장 개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고 개편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냐? 반려동물은요, 아직까지는 사물입니다. 물론 이걸 생명체로 간주하는 그러한 입법이 이제 올라가 있지만 아직 사물로 판명돼 있기 때문에 결국 손해보험사에서만 이 상품 취급할 수 있죠. 그래서 생보사에서 어떻게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느냐? 소액 단기 보험이라든가 또는 단종보험사를 설립해서 이걸 이제 자회사로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의 상품을 전속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반려동물 가구 수가 638만 가구나 됩니다. 거의 30%에 육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가입자 수는 너무 저조하다. 1%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만큼 반려동물 시장이 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게 이제 의지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생명보험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에 나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기 보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1년 미만 5천만 원 미만의 그러한 보험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운전자 보험 아닙니까? 이러한 상품들, 이러한 여행자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상품들, 이러한 상품들도 생보사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저해지연금보험이 나옵니다. 자, 저해지연금보험. 자,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요, 거의 비슷하게 여태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는 중도 환급률 규제라는 걸 통해서 납입이 완료될 때 환급률이 무조건 납입원금보다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100%가 넘어야 된다. 이런 규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성격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연금보험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상품에도 불구하고 가입해놓고 어느 정도 환급률이 높다 보니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또 나쁜 것 같은데 이 중도 환급률 규제를 연금보험에 적용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률이 표준형에 비해서 70%로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해지 상품들의 구조를 띠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재원들을 나중에 장기 유지한 사람의 연금액을 높이는 데 쓰겠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해지 종신보험과는 좀 구조적으로는 다를 텐데요. 여하튼 간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연금보험 시장이 훨씬 더 확대될 것이라 저는 보이고요. 소비자분들도 연금 상품 선택할 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노인진료비 얘기는 끝도 없고요. 오늘도 제가 신문기사에서 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죠.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1,000만 명 넘을 건데요. 자, 대한민국은요,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6.5%가 거의 43%, 44%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4년 비교해 보면 무려 1.5배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인구수가 조만간에 지금 이 통계 데이터로 보면 790만 명에서 832만 명으로 그리고 1,0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나중에 2,000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상상하기도 싫은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들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말한 소비자 피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시킨다라거나 또는 건강보험 혜택을 굉장히 강화하고 축소시키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료비를 500만 원 이상 쓰는 그런 환자 수가 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려
진료비 총액의 50%를 넘겠습니다. 자, 이는 뭐 실손보험에서도 우리가 형평성 제고의 문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도 이런 문제점들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원래 보험이라는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실손보험은 과잉진료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됐고 건강보험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민영보험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불만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게 되면 개인보험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는 교통사고 환자. 자, 우리 사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기준병실에 입원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아시다시피 뭐 전염병 때문이라든가 또는 병실이 없는 경우 예,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상급병실에 입원을 하는데 이를 이제 여태까지 악용을 한 거죠. 병실 일부러 작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준병실을 적은 수로 만들고 결국 병실이 모자라서 교통사고 환자들이 오게 되면 1인실에 뭐 이런 이제 특실에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 대한민국 자동차 보험금을 이제 지금 금액을 높이고 결국은 손해율을 높인 거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의원급에서는 동네 의원급에서는 뭐 전염병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병실이 없는 경우 뭐 이제 기준 병실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걸 다 지급해주지 않겠다.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그 차액분만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6년에 이 상급병실료 지급 금액이 15억에서 무려 323억으로 2021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도를 개선을 해서 자동차 보험 금 누수를 막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의지고요. 당연히 막아야죠. 결국은 선의 피해자들이 생기고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무사고로 일단 한번 사고를 냈는데 보험료가 거의 2배 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정말 사고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 손해율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높다 보니까 정말 부담이 되는데 그만큼 이런 데서 누수되는 금액이 많아서 그것들이 결국 선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폐암 치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 상품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험 이제 질병 정보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뭐 통계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이런 환자가 있다 그러면 경험 정보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이 경험 정보라는 게 정말 보험을 판매할 때 중요한데 이 폐암을 의심하고 진단하고 뭐 치료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기사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뭐 건강검진이나 뭐 엑스선이나 CT 찍었는데 폐암이 의심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폐랑 가까운 곳에 이제 아주 가느다란 침으로 조직을 떼낸다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구강 내시경을 통해서 폐로 가가지고 이제 조직을 떼내서 일단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폐암인지 나오고 폐암이면 뭐 몇 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몇 기도 중요하죠. 얼마나 전이가 됐느냐. 자, 머리로 전이됐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뇌 MRI를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온몸에 뭐 뼈 이런데 전이가 됐는지 해서 펫CT 같은 걸 찍고 이런 것들을 찍어서 결국은 몇 기고 얼마나 이제 퍼져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확인했는데 다행히 온몸에 퍼지지 않고 일부 이제 폐에만 어떤 이제 암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보통 수술적으로 이걸 이제 떼내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 퍼져 있다. 그럼 항암 치료가 들어가거나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주사 치료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기 쇄골 밑에 동그만 구멍 하나 이렇게 뚫려 있는 환자분들 보셨을 건데 이게 이제 100원짜리 정도의 크기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로 통해서 이제 약물을 계속 투여하는 방식인데 어떤 환자는 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외래를 통해서 이렇게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고요. 또 먹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좀 심하게 되면 입원을 통해서 이런 구멍,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구멍은 치료가 끝나게 되면 쉽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이제 막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머리가 빠진 거죠. 이제 모근 세포 같은 게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자 같은 걸 준비할 필요도 있고 3, 4주 정도 이제 휴식기가 되게 되면은 머리가 다시 나기도 한답니다. 물론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암 환자들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음식을 처음에 못 먹죠. 막 울렁거리고 구토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런 약제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상 세포까지 손상을 안 입으면 좋겠지만 입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적혈구, 백혈구가 손상을 입고 결국 이걸 통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끓는 물로 이제 음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백질, 고단백 이런 식사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고 열이 안 오르는지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폐암을 의심하고 진단하고 뭐 약물 치료나 일반 수술적 치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일률적으로 쫙 나열해 본 겁니다. 이러한 이제 경험을 해보지 않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다다랐을 때는 뭐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암 환자가 되게 되면 결국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그런데도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SNS 통해서 이런 이제 글들도 접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비급여 치료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미리 소비자분들한테 알려주신다라면 좋은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의 컨설턴트로서의 그 입지를 좀 굳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보사 펫보험 판매기를 열렸습니다. 141 라이센스 제도가 개선되는 속도가 이제 좀 붙기 시작했으나 물론 이건 정권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규제와 제도 변화 속에서 그거에 맞춰서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생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겠죠. 두 번째 이제 저해지 연금보험이 나옵니다. 자, 이 상품은 정말 최근에 위축된 이 연금보험 시장에 정말 좋은 시작을 알리는 포트폴리오로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노인 진료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또 실손보험도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보험 필요성 점점 증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손보험도 지금과 같이 손해율이 올라간다라면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 이제 동네 의원에서는 상급병실 입원 맘대로 못한다. 이 부분 소비자분들한테 잘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이제 누수를 좀 막아서 보험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도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폐암 치료 이런 경험적인 정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안다라면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